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오늘은 우림 종묘 농약사, 일산에 있는 농약사인데요. 집에 응애가 갑자기 많이 보여가지고 응애를 퇴치하기 위한 농약을 사러 왔습니다. 제가 산 농약은 인시피오라는 농약이고요. 가격은 23,000원입니다. 가게 앞에 차를 대고 후딱 사와도 되긴 하는데 저는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바로 옆에 있는 주차 타워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긴 1시간 동안 무료 주차가 되니까 천천히 갔다 오기 좋았습니다. 겨울철 실내가 건조하고 바람이 안 통하는 곳에선 이렇게 작은 거미, 응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응애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하면 잎에 누가 갉아먹은 듯한 상처가 생기고 작은 거미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인다면 아주 작고 꼬물꼬물 움직이는 응애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녀석을 박살내러 농약을 사왔습니다. 인시피오는 23,000원으로 꽤나 비싼 편인데요. 근육신경계를 경련시켜서 응애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약입니다. 지속 효과는 최대 21일로 강풍이나 태풍이 불어도 약효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약제 저항성도 있어서 굳이 다른 약들을 사서 이중으로 사용해 줄 필요가 없고요. 어류독성 3급으로 저독성에 속하지만 그래도 농약은 독하니까 긴팔,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을 착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사용법은 10,000대 1 비율로 사용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총체도 같이 박멸할 수 있는데 총체는 2배 더 강하게 희석해주면 됩니다. 찾아보니까 2000대 1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용할 분무기에 적정량을 희석해서 잘 섞어준 다음에 온실, 하우스에선 조심히 바닥에 있는 화분부터 살포를 해주면 됩니다. 가정 환경에선 가능한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기지 않게 처음부터 적은 양을 만들어서 다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잎의 앞뒤로 골고루 충분히 적셔주면 좋습니다. 화분 흙에도 조금 뿌려주면 좋은데 만약 다 뿌리고 남은 농약이 있다면 가장 심한 화분에 조금 부어주면 좋습니다. 살포가 다 끝났다면 통을 잘 닦아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눈과 코, 잎을 한 번씩 헹궈주시면 좋습니다. 자, 농약을 뿌린 지 이틀이 지났고 식물들 근황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번 주에 계속 언급을 했던 아메리칸 블루인데요. 지금은 꽃이 이렇게 막 예쁘게 핀 게 잘 없는데 곧 아주 예쁘게 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꽃을 잔뜩 찍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하나는 예쁘게 폈는데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귀엽게 꽃이 핍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온 꽃이고요. 파란색 꽃을 펴서 아메리칸 블루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흥건히 준 상태고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받침을 받쳐둔 상태입니다. 햇빛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햇빛 앞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꽃이 방금 보여드렸듯이 진짜 귀엽습니다. 보통 꽃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에서 좀 더 단순하게 생겨서 미니멀한 귀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꽃이고요. 얘가 가지치기 하고 나서 남은 이런 가지들을 다시 흙에 꽂아두면 뿌리가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많이 자랐을 때 한번 수영을 정리해 줄 겸 가지를 쳐준 다음에 좀 더 번식을 해서 더 풍성하게 키워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유묘 어린 개체죠. 지금 여기 아래를 보면은 한 다섯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증식시키다 보면은 더 많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꽃이 굉장히 귀여워서 계속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꽃이 연중 내내 자주 볼 수 있는 식물이라서 햇빛만 충분하고 물을 자주 주고 죽이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계속해서 예쁜 꽃을 볼 수 있겠죠. 일단 아메리칸 블루였고요. 슈퍼 에스키모 꽃이 또 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영상으로 담아드리고 얘는 꽃이 처음 피는 애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꽃이 처음 피는 녀석입니다. 이름이 뭐였지? 잠시만, 여기도 꽃이 있는데 여기에도 꽃이 달려 있습니다. 대박이죠? 대박! 어떻게 꽃이 이렇게 양옆에서 나올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굉장히 좋습니다. 호야, 꽃대가 열린 거죠. 꽃이 피려면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꽃이 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댓글에 누가 안스리움들
근황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안스리움들 위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온실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가지고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릴게요. 자, 온실 새로 바뀐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몇 가지 추가된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식물등이 새로 생겼는데요. 엑스클라우드팜 안스단 선생님께서 식물등을 새로 수입해 오셨는데 식물등 써보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해 봤습니다. 안스리움 전용 식물등으로 유명한 바리나 식물등이고요. 아마존에서 판매 1등을 한 식물등입니다. 살짝 핑크빛이 도는 게 특징인데 이 살짝 핑크빛이 안스리움을 좀 더 다크하게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게 살짝 핑크빛이 도는 식물등이고 제가 쓰는 판형 식물등은 그냥 햇빛 같은 색깔, 따뜻한 햇빛 색감이고 이건 살짝 핑크빛이 돕니다. 그리고 이렇게 팬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그동안 여기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해서 조금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 총 4개의 팬을 달아줬습니다. 공기 순환용으로 달아줬고 나쁘지 않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 천장에도 하나 달고 싶은데 여기 구조가 살짝 애매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아주면 좋을지. 자, 제가 키우고 있는 안스리움 중에 가장 커다란 안스리움 레드베인 다크피닉스 포츠셔먼 하이브리드 플랜트 아카이브에서 구매를 한 녀석이고요. 제 손보다 이제 훨씬 커진 잎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자라고 있는 이 중앙 목대를 보면은 무거워서 너무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드네. 여기 새롭게 새 잎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잎 줄기에서 바로 자라는 이 길쭉한 녀석은 꽃대고 이 중앙에서 자라는 녀석은 새로운 잎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하고 여기 새롭게 이 잎이 새로 자라고 있는데요. 얘는 이 몸통 중앙에서 새롭게 새순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곁순이라고도 하고 오프셋이라고도 하는 그런 중앙에서 자라는 가장 분리하기도 쉽고 번식하기도 쉬운 녀석이고 좀 더 크게 자라면 따로 떼어내서 뿌리를 받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식물로 키울 수 있는 녀석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서 바로 해내기는 좀 어렵고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응애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잎 뒷면을 보면은 응애 자국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 보도록 하고 예쁜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습도를 좀 높게 키우고 있더니 뿌리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안스리움들은 공중 습도가 좀 높으면 뿌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습도가 좀 높아야지 애들이 여기 환경 좋다, 발 뻗고 자자 하고 뿌리를 잘 마구마구 뽑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은 안스리움 파필릴라미넘 정글러 개체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스리움 꽃들이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뭔가 바나나 껍질 벗긴 모습처럼 생겼는데 덕분에 이 꽃대로 수분을 해서 씨앗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 껍데기 같은 게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안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태화한 모습이죠.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꽃대가 지금은 굉장히 작은 편인데 좀 더 크게 자라면 수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작은 경우에는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안스리움 꽃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얘가 식물이 꽃대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기 때문에 좀 더 힘들어 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것도 있고 애초에 지금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는 수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주는 경우가 많고 저는 한번 냅둬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저는 한번 냅둬 보려고 하고 안스리움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잎이 굉장히 커져가는데 조금만 천천히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더 빠르게 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크기 순서대로 안스리움들을 꺼내고 있는데 다음 녀석들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한번 맞춰보실 분? 얘는 안스리움 파필릴라미넘 에오스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개체답게 좀 더 적당히 잘 자라는 뭔가 어렵지 않게 자라긴 하는데 에오스가 살짝 습도가 낮으면 잘 안 자라고 잎을 많이 떨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얘도 지금 분갈이하고 살짝 타격이 있었는지 잎을 다 떨구고 잎이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는 얘 하나였는데
새 잎이 새로 나가지고 두 장이 된 상태고 굉장히 예쁩니다. 에오스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 안스리움 에오스가 가장 저렴한데요. 이 한국의 고수분들께서 에오스를 예뻐해 주시고 많이 번식해 주신 덕분에 한국의 에오스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비싸긴 한 편인데요. 10만원 그 정도인데 만약에 다른 녀석이랑 하이브리드 된 개체가 있다면 좀 더 저렴하게, 저는 이걸 한 4만원, 3만원에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에오스와 뭐 다른 녀석이 합쳐진 예쁜 안스리움을 하나 사서 예쁘게 키워보시길 바라고요. 에오스가 굉장히 슴슴한데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녀석이고 조금 까칠하긴 해요. 그냥 막 키워도 잘 자라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조금 어려워하는, 이렇게 잎이 두 장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잎을 많이 유지하고 싶은데 금방 하엽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자라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레드 크리스탈리넘 라운드 폼, 이름이 길어서 생각이 안 나네. 레드 크리스탈리넘 미셸 하이브리드입니다. 레드 크리스탈리넘답게 굉장히 빨간 신엽을 보여주고요. 각도에 따라서 붉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검게 보이면서도 붉은 느낌이 굉장히 멋있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아직은 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징이 크게 발현된 건 아니지만 빨간 배꼽 레드 사이너스가 특징이고 레드 크리스탈리넘 이름에 걸맞게 크리스탈 같은 무늬가 특징입니다. 미셸은 제가 단독으로 키워본 적은 없지만 미셸도 비슷하게 빨간 배꼽에 검은 그런 안스리움으로 자란다고 하는데 좀 더 빠르게 크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안스리움은 새 잎이 나왔을 때 손으로 너무 많이 만지면은 금방 상처가 나니까 가능한 만지지 않는 게 예쁜 잎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습도를 높게 유지하고 만지지 말고 보고만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뿌리를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여기 응애가 있어가지고 농약을 치고 지금 지켜보는 중입니다. 내일 한번 다시 쳐줄까 말까 상태를 보고 결정해줄 생각이고요. 레드 크리스탈리넘이 너무 좋아요. 신엽이 빨간 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습니다. 빨간 잎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 녀석은 럭셔리안스 베세 하이브리드입니다. 얘도 상태가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자라는 속도라던가 잎이 생김새, 이 전 잎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새로 자라는 잎은 굉장히 멋지게 자라고 있고 붉은 기운이 살짝 돌면서 검은 잎이 굉장히 멋진 포스를 보여줍니다. 안스리움이 추우면 성장을 살짝 멈추는 느낌도 있고 좀 느리게 자라는 것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는 게 많고 잘 자라다가도 갑자기 잎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잎이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벌레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 키우고 싶은 그런 도전 욕구가 생기는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킹 오브 스페이드, 정말 느린 녀석이고 지금 기존의 잎에선 못 봤던 굉장히 빨간 배꼽을 볼 수 있습니다. 배꼽이 굉장히 빨갛고 너무 멋있어요. 이런 배꼽 그동안 못 봤거든요. 살짝 처음 보는 유형의 배꼽인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죠?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이 너무 없어요. 다 마음에 들어. 이런 신기한 배꼽도 마음에 들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가까이서 봐줘야죠.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응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대충 보세요. 흐린 눈하고 킹 오브 스페이드랑 나중에 레드 크리스탈리넘이랑 하이브리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얼른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진짜 느려요. 6개월에 한 번씩 새 잎을 내는데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래 열심히 자라라 하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안스리움 BVEP 유묘, 저번에 구매했던 유묘고요. 한번 잎이 다 녹았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예쁜 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스리움은 이렇게 한 번씩 대머리가 되기도 하고 금방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대머리가 되기도 하는 어려운 녀석들인데 따뜻하고 습도가 높게 유지하는 게 어렵다면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온실이 있어가지고 수월하게 키우는 편인데 그래도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좀 모르겠어요. 얘네는 좀 더 커봐야 알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작고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또 모르겠는 녀석이 또 있는데요. 드레스러리입니다. 드레스러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드레스러리예요.
얘도 아직 어려서 조금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에오스입니다.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지만 얘 상태가 왜 이러냐 하면 그 조명 앞에 바로 앞에다가 며칠 동안 두고 키웠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어둡게 자라야 할 잎이 좀 밝게 탄 느낌이 나고요. 뭐 다른 피해를 입거나 해충의 피해는 아니고 그냥 잎이 조금 혹사해서 그런 것 같고 이 잎은 굉장히 귀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붉은 잎이 잘 자라고 있고 얘도 유묘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른 들어가라. 자, 그리고 새로운 화분을 하나 샀는데요. 이건 데팡스 데로마 바소 듀오라는 화분이고 이 크기에 비해서 데팡스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지금 12,000원 정도 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큰 화분을 왜 샀냐 하면은 지금 여기 타이 컨스틸레이션이 뿌리가 지금 보시면 와 도망가자 탈출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탈출해 있는데 지금 얘 심어주려고 여기다가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새 화분을 구매해 줬습니다. 영상으로 담아낼까 하다가 분갈이 영상은 제가 힘들어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몰아서 찍도록 하고 분갈이 하려고 흙도 새로 샀어요. 한아름 무비상토를 구매했는데 저는 무비상토가 좀 더 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비료가 있으면 좋긴 한데 저는 비료가 따로 타서 쓸 수 있는 비료도 많기도 하고 흙에 비료가 있으면 뿌리가 내릴 때 살짝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뿌리가 없는 그런 뿌리가 적은 개체를 심어줄 때는 무비상토가 좋아서 무비상토로 50L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